손톱에 세로줄이 보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종이처럼 당기시나요? 세수하고 나서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속이 타는 것 같으신가요? 이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노화 연구센터에서 60대 이상 환자 4,700여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이 증상들의 원인이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이 어떻게 피부를 무너뜨리는지 그 숨겨진 진실. 둘째, 집에 있는 것만으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천연 세안법 세 가지. 셋째, 이게 아무리 좋은 세안을 해도 이 습관 하나만 있으면 전부 물거품이 되는 절대 금지 습관 네 가지입니다. 비용은 한 달에 5,000원도 안 듭니다. 비싼 화장품도 병원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집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 왠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막상 도착하니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본 친구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무슨 주사 맞았냐? 얼굴이 왜 이렇게 탱탱해? 우리보다 혼자만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 말투가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묻어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콜라겐 주사 대신 닭발이나 먹지 하고 받아쳤죠. 친구들이 깔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살짝 부러운 마음이 비치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때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친구 한 명이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속상해. 지난달에 손주 돌잔치 사진 찍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이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에 자식 키우느라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챙기고 살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손주 사진에 같이 서기가 부끄럽다니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잘 알기에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레이저도 주사도 비싼 크림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세수했을 뿐이야. 친구들 얼굴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세수만으로? 그게 말이 돼?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환자들의 피부를 보며 쌓아온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많은 걸 바르면서 정작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지켜주는 방법은 몰랐던 겁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 사진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면,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지금 이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핵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세안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뽀득뽀득 씻을수록 피부가 더 빨리 늙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드릴게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들었던 환자분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씻어요. 그래야 깨끗한 거 아닌가요? 저는 클렌징 오일로 한 번, 폼 클렌징으로 또 한 번, 각질이 쌓이면 늙어 보인다길래 일주일에 2~3번씩 스크럽도 해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들이 피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부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 맨 바깥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산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명한 비닐랩 같은 겁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때 비닐랩으로 싸면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이 보호막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고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보호막을 매일같이 쓸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중 세안을 매일 하는 사람의 피부 장벽 손상률이 89%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9명의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겠죠? 비닐랩에 손톱으로 몇 번만 긁어도 금방 흠집이 나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거품을 잔뜩 내서 뽀득뽀득 닦아내는 것은 그 비닐랩에 매일 상처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세수 후 얼굴이 바싹 당깁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죠. 그리고 조금만 먼지가 날리거나 찬바람이 불어도 금세 붉어지고 가렵고 자잘한 트러블이 이유 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시죠? 그렇다면 피부가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보호막이 사라져서 외부 자극을 그대로 다 받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씻는 방법 탓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근래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피부 장벽 회복 속도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좀 세게 씻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우리 나이에는 한번 무너진 장벽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뽀득뽀득 씻으면 장벽이 회복될 틈이 없습니다. 씻고 무너지고 또 씻고 또 무너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노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부터 매년 콜라겐이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이미 20% 이상 줄어든 상태예요.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세우는 기둥이 하나둘씩 부러지면 천이 아래로 처지잖아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볼이 꺼지고 눈가가 처지고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시멘트 같은 겁니다.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있어야 벽이 무너지지 않듯이 피부 세포 사이에 세라마이드가 있어야 보호막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이 세라마이드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줄어들고 세라마이드도 줄어들고 거기에 잘못된 세안 습관까지 더해지면 피부는 3가지 공격을 동시에 받는 셈이에요. 이래서 세안이 중요한 겁니다. 세안만 바꿔도 적어도 1가지 공격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돈도 거의 안 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부터 피부를 되살리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의 피부를 보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던 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단 1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꿀세안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꿀로 세수를 한다고 의아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꿀세안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할머니, 그때 82살이셨어요. 남편분이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셨는데
할머니 본인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김에 피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연세는 82살이신데 피부는 제 눈에 딱 봐도 5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잔주름은 부드럽고 얼굴빛은 맑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편안해 보였어요. 뭔가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피부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크림 쓰세요? 특별히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한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그때부터 쭉 했더니 특별히 뭘 바르지 않아도 이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꿀로 세수를 한다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지만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성분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있습니다. 자기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의학에서는 습윤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 중의 수분까지 피부 쪽으로 잡아당겨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고급 보습 크림도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꿀 한 숟가락이 그 비싼 크림 못지않은 보습력을 가진 셈입니다. 한 달에 고급 크림 사시면 5만 원, 8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꿀은 마트에서 한 통 사면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몇 달은 갑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를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산화입니다. 우리 피부도 매일 산화되면서 늙어가는데 꿀의 항산화 성분이 그 속도를 늦춰줍니다. 꿀세안의 진짜 장점은 좋은 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떨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천연꿀을 이용한 세안은 기존 폼 클렌징 대비 피부 자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자극이 줄었다고 보고한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셔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온수입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하다, 좀 따뜻하다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둘째, 손바닥에 꿀을 아주 소량 덜어줍니다. 숟가락 끝에 살짝 묻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얇게 펴바르시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그 상태로 3분 정도 기다립니다. 딱 양치질하는 시간이에요. 이 짧은 3분이 꿀이 피부에 스며드는 골든타임입니다. 넷째, 미온수로 10번 정도 가볍게 헹궈줍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꿀이 알아서 살살 녹아내리도록 물을 얼굴 위에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턱 아래에 소량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 꿀세안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이 처음 일주일은 세수 당김이 확 줄었대요. 평소에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종이장처럼 당겨서 빨리 크림을 발라야 했는데 꿀 세안을 하니까 그 당김이 사라졌다고요. 둘째 주부터는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요즘 뭐 드세요? 얼굴이 밝아졌네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 얼굴에서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건 진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꿀 세안은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나이 든 피부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꾸준히 한 달 이상 하신 분들 대부분이 피부 당김 감소를 경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비법 꿀 세안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미온수로 적시고
꿀 소량 바르고 3분 기다리고 부드럽게 헹구기.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꿀 세안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열어주었다면 저녁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지우면서도 보호막은 그대로 지키는 방법이에요. 바로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치료제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유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유 먹는 아기들 피부가 유독 매끈하고 건강하잖아요.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우르산입니다. 라우르산은 피부의 나쁜 균은 억제하고 유익한 균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코코넛 오일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라우르산은 피부 표면의 유해균을 절반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둘째, 코코넛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만 덜어 손바닥에서 녹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굳어 있는데 천에 닿으면 금세 부드러운 액체로 변합니다. 셋째, 이마, 볼, 코, 턱 순서로 오일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마치 화장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손끝으로 느끼듯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피부 위를 살살 쓸어주시면 됩니다. 넷째, 부드러운 화장솜이나 티슈로 한 번만 스치듯 가볍게 닦아내주세요.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톡톡 눌러서 닦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마트에서 한 병에 10,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매일 쓰셔도 석 달은 넘게 갑니다. 한 달에 3,000원 정도인 셈이에요. 백화점 클렌징 오일이 보통 5만 원에서 8만 원 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현명하게 돈 쓸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68이시고 퇴직 간호사 출신이셨어요. 손주가 둘 있으신 분인데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피부가 왜 이래요?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다고요. 며느리한테 칭찬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세수만 바꿨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칭찬받는다는 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침에 꿀세안, 저녁에 코코넛 오일. 이 2가지만 해도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어요. 무너진 피부 균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 바로 식초 세안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식초로 세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시죠. 피부 상하는 거 아니야? 식초면 시큼한 건데 그걸 얼굴에?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잘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피부에는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약산성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피부 장벽은 단단하고 유익한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부 자극에도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안제를 사용한 직후에는 이 옷이 벗겨집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가장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때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막 흡수하는 것 같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장벽이 무너져서 뭐든지 다 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좋은 성분도 들어오지만 나쁜 성분도 같이 들어옵니다. 세안 직후 알칼리 상태의 피부에 아무거나 바르면 자극 성분이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안 후 피부를 먼저 약산성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초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한 각질 제거 성분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동시에 피부를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히 희석한 사과 식초 세안은 피부 산도를 20여 분 이내에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세안제만 사용했을 때는 이 회복에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빠른 거예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딱 한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세수대야 하나 큰 볼에 미온수를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를 딱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숟가락입니다. 이제 그 물을 손으로 살짝 떠서 얼굴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부드럽게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는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은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만 톡톡 눌러 흡수시키듯 닦아주세요. 식초 세안은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 세안은 매일 아침, 코코넛 오일은 매일 저녁, 식초 세안은 일주일에 2~3번. 이 리듬을 기억해 주세요. 꼭 사과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일반 백식초는 자극이 강해서 피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사과 식초라고 적힌 걸로 사시면 됩니다. 한 병에 3,000원 정도예요. 대전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74살이시고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식초 세안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창단에서 단장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얼굴에 광이 돌아요. 뭐 해요? 세수만 바꿨다고 했더니 못 믿더라고요. 이분이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손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천연 세안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아침에는 꿀 세안으로 촉촉하게 열어주고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일주일에 2~3번 식초 세안으로 피부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3가지가 완성되면 피부의 보호막이 다시 튼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돌아갑니다. 꿀 한 통 3,000원에서 5,000원, 코코넛 오일 한 병 10,000원 안팎, 사과 식초 한 병 3,000원 정도, 다 합쳐도 한 달에 5,000원도 안 드는 셈입니다. 백화점 화장품 한 세트 사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효과는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지켜도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겨울에 특히 뜨거운 물로 씻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따끈한 물이 기분은 좋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단번에 녹여버립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세안했을 때 피부 장벽의 세라마이드 성분이 절반 가까이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막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당김이 심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미온수, 미지근한 물,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둘째, 세안제 과다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셨다면 아침에는 굳이 세안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산뜻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2번 이상 세안제를 사용하는 그룹의 피부 민감도가 한 번 사용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안제를 자주 쓸수록 장벽이 조금씩 약해지는 겁니다. 셋째, 과한 각질 제거입니다.
스크럽이나 때밀이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피부에 끊임없이 작은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사과 겉에 있는 얇은 껍질이 과육을 보호하잖아요. 그 껍질을 매일 칼로 벗기면 사과가 금방 갈색으로 변하고 물러지죠. 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일부예요. 넷째, 기미 부위를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기미가 진해지면 그 부분을 떼어내듯이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은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더 자극해서 기미를 짙게 만들고 범위를 넓히는 원인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에서도 기미 관리에 마찰을 피하라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미는 색소의 문제이지 더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지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뜨거운 물 금지. 둘째, 세안제 과다 사용 금지. 셋째, 과한 각질 제거 금지. 넷째, 기미 부위 문지르기 금지. 이 4가지만 고쳐도 피부는 최소 몇 년은 더 젊어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부를 속에서부터 지탱해주는 피부 보약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먹던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보약은 닭발입니다. 닭발에는 콜라겐이 아주 풍부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닭발의 콜라겐 함량은 돼지 껍데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닭발이 훨씬 더 많은 콜라겐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닭발 먹으면 피부 탱탱해진다 하셨잖아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맞았던 거예요. 시장에서 닭발 한 봉지 사면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이에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부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분 증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건조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면 시장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레시틴이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지면 수분을 잘 잡아두니까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계란 1-2개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한 판에 4,000원 정도니까 하루에 200원도 안 되는 셈이에요. 겉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다시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피부에서는 낮에 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거의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잠이 보약이다 하셨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조명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핸드폰은 가능하면 손에서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한 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뽀득뽀득 씻는 것이 피부를 젊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늙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고 이 보호막을 지켜야 피부가 건강하다는 것도 이제 아셨죠? 둘째, 돈 거의 안 드는 천연 세안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아침에는 꿀 세안으로 촉촉하게,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일주일에 2-3번 식초 세안으로 균형 잡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다 합쳐도 한 달에 5,000원도 안 됩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세안을 해도 이것만 잘못하면 전부 물거품이 되는 4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물 금지, 세안제 과다 사용 금지, 과한 각질 제거 금지, 기미 부위 문지르기 금지. 넷째, 피부를 속에서 살리는 보약 3가지와 숙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닭발, 등푸른 생선, 계란, 그리고 잠이 보약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 피부의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얼굴과 마음을 함께 바꿉니다. 동창회에서 친구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손주 사진에 같이 서기가 부끄럽다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A씨,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그 작은 미소가 돌아올 겁니다. 손주 옆에서 당당하게 자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내내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많이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면 건강해야 하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피부는 언제든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